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안을 말씀드리면서 그분이 경찰 조사에 대한 대응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다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 10개명이나 9가지 등 이 조회수 많은 영상을 제가 보니까 내용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경찰 조사에 9가지나 10가지를 숙지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살려서 경찰 조사에서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4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 일정 조율 및 고소장 내용 확인입니다. 경찰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내일 조사를 진행하자 이런 말을 한다면 이 보통 분들은 너무 당황을 하셔서 경찰이 말하는 일정에 최대한 맞춰서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대부분 바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피고소인의 권리로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서 방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른 일정 등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2주 정도 후쯤으로 이렇게 여유있게 일정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신 다음에 다음 일정을 잡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공개 청구 방법은 얼마 전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미리 확인한 사건 번호, 담당 경찰, 경찰서, 본인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하셔서 청구를 하면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안에 이 고소장을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한 다음에 담당 경찰한테 전화를 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찰은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이 야간 조사나 주말 조사가 더 편하시면 경찰하고 일정만 잘 맞추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두 번째, 사건의 재구성 및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수사나 소송이든 무엇이든 사실 인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팩트 확정이 중요한데요. 본인에게 유리, 불리를 따지지 말고 대응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은 고소장 내용에 비추어서 본인의 기억에 의지해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적절히 대응해서 본인의 혐의를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꾼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거짓말을 할 경우에 나중에 모순 진술 등으로 탄로가 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너무 불리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조차도 이 본인의 다른 말과 재반 사정과 비교해서 이 모순이 될 때는 여러분 말씀에 이 본인의 말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의심을 받게 되니까요. 주의를 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고소장과 본인이 사건의 재구성을 한 것과 내용을 비교해서 중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 연습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간단하게 간명하게 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로 있는 정관 로펌에 있을 때 이 조사 전날이나 임박해서 이 피의자 신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찰이나 검사가 되어서 피의자 신문을 모의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대응을 못하시고 당황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 사실대로 진술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를 선임하면 제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실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피의자 신문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선 경찰의 질문을 잘 듣고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찰의 질문은 잘 듣지 않고 본인의 답이나 본인의 변명 위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문을 잘 이해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찰의 질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찰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옆에 동석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면 됩니다. 이 변호사가 대신 대답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경찰의 질문이 다소 복잡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좀 경찰의 표정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셔서 이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변호사가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 점도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조사 중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휴식이나 중단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의 수사기 때문에 본인이 힘드실 때 휴식하자고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귀가 요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자기 귀가 요구를 하면 좀 의심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별거 아닌 줄 알고 혼자 가셨거나 아니면 참고인 주사인 줄 알고 혼자 가셨다가 이 조사가 피의자 신문으로 진행될 때 중단을 요청하시고 이 변호인과 상의해서 다음에 같이 오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휴식 시간에 변호인과 당당히 상의를 하셔도 됩니다. 경찰들은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피의자 신문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상의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경찰은 수사가 아직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 유도신문이나 이 반복된 질문, 비슷한 질문을 약간을 바꾸어서 몇 번 물어봅니다. 이 모순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데요. 그리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질문도 많이 해서 이 부당한 신문이라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부당한 신문이라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이후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피의자 신문 조사를 열람하고 내가 말하지 않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수정이나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찰들이 조서를 꾸민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경찰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속기사처럼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이 경찰 그들만의 언어로 이 조서를 꾸미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나 언어, 용어들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말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삭제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해주지 않으면 이 서명 날인, 조서의 서명 날인 하지 않으면서 좀 버티시면 됩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거나 해서 곤란할 경우에는 조서 말미에 하고 싶은 말 기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말하지 않은 어떠한 용어, 어떤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삭제 수정 요청을 하였는데도 삭제 수정해주지 않았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검사에게 전달되어서 이 검사 단계나 공판 단계에 주용이하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빨리 말씀드렸는데도 한 7분 30초 가네요. 블로그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대로 올리려고 하니까 혹시 불미스러운 일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경찰 수사를 성실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